골리앗과 같은 거대 경제 권력이 된 네이버에 대항해서 싸우는 다윗과 같은 존재 아시아투데이의 싸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싸움에 주목해야 되는지를 짧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시아투데이 일면에 나온 사설은 대개 신문의 마지막 면에 나오는데 전사적으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일면의 사설을 게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동시에 조선일보에도 똑같은 사설을 광고 형식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이 사설 내용을 압축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요. 네이버 공화국 바로 세우기 대국민 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아시아투데이가 창간 17년 된 아시아투데이가 네이버 공화국 바로 세우기 대국민 운동을 재개합니다. 또 한 번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투쟁과 같은 싸움입니다. 2013년에 아시아투데이의 네이버 바로 세우기 운동 당시에 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동의 의결 형태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구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뉴스 콘텐츠에 대한 편집 관행을 시정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이 같은 대국민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지난해 기준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 약 60%, 이 막강한 독과점적 검색 권력을 기반으로 뉴스, 커머스, 웹툰, 핀테크, 클라우드, 법률, 의료, 세무, 뷰티 등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네이버 계열사 약 50여 개, 시가총액 대한민국 10대 대기업으로 초고속 성장했습니다. 네이버의 성공 배경에는 독과점적 검색 권력의 이용과 우리 사회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카피캣, 남의 상품 서비스를 그대로 베껴 먹는 행위입니다. 카피캣 등이 있습니다. 그 피해는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의 록인 전략, 묶음 전략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그동안 뉴스 편집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언론을 모호한 자신들만의 자의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중소 언론사가 네이버 뉴스 제휴 여부 평가 또는 재평가에서 탈락했습니다. 심지어 국가기관 통신사인 연합뉴스마저도 지난해 네이버로부터 콘텐츠 제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네이버의 횡포였던 거죠.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네이버는 언론사가 아닙니다. 취재 현장의 치열함, 공정보도를 위한 고뇌를 알 리가 없고 저촉될 법률에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언론 위에 군림하는 지배적 언론 권력, 지배적 영향력을 누려온 것이 네이버였습니다. 네이버가 대한민국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21세기 빅브라더로 등극했다는 규탄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2016년 7월 이혜진 창업자는 IPO, 기업 공개를 함으로써 일반 주주 여러분과 사회에 대해 새로운 회사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 인터뷰는 일본 니케이 비즈니스 인터뷰였습니다. 이혜진은 한국보다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 더 적극적인데 그것은 한일 양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면서 일본을 더 중시한다는 방증입니다. 이혜진의 개인 회사이자 친동생 이혜영이 운영하는 지음이라는 회사는 일본 요식업, 부동산업, 임대업체인 베포 코퍼레이션에 973억 원을 출자하고 있습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80%인 4,100만 명 이상이 네이버를 일상적으로 사용합니다. 결제 시스템 네이버 페이 이용자가 3천만 명에 달합니다. 이만 하면
네이버는 국민 포털로서의 책임의식을 더욱 가다듬어야 합니다. 네이버와 이혜진 창업자의 행보가 정부와 국민의 철저한 감시,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몸집도 권력도 거대한 네이버를 상대로 이렇게 바른 소리를 외치는 것은 아시아투데이에게 힘겨운 일이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9년 전에 그랬듯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이 싸움의 의미를 완성시킬 겁니다. 네이버 그리고 이혜진 창업자로 인한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의 관련 정보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5일 아시아투데이 임직원 일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을 장악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산업화 시대의 유통은 물류회사나 백화점 같은 그런 판매업이었습니다. 그 백화점에 입점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백화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어렵게 입점을 해놓고도 물건 하나 만들어내지 않는 백화점들이 입점한 점주로부터 매출액의 30-40%를 그냥 걷어가는 구조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산업시대에 그랬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 IT 혁명 시대에 물건 하나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그 모든 정보 유통을 독과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포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네이버가 독과점적 지위, 특히 거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대해서는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그런 유통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뉴스는 그렇습니까? 뉴스마저 언론마저 그런 식으로 네이버에 종속되어야 되겠습니까? 네이버의 언론 장악과 편향적인 뉴스 편성, 사실상의 뉴스 편성, 이것이 가져온 한국 정치의 심각한 퇴행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겪어서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네이버에 대해서 창간 17주년밖에 안 된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가 9년 전에 한번 싸워 이겼고 이제 9년 만에 다시 싸움을 전면전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상품은 몰라도 언론이라는 상품, 뉴스라는 상품은 포털에 의해서 독과점적으로 지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이버를 상대로 한 아시아투데이의 이 싸움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저도 여러 차례 제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이버의 횡포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네이버의 횡포, 네이버로 인한 억울한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 아시아투데이로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언론도 감히 나서지 못했던 그러나 꼭 필요했던 싸움을 아시아투데이가 시작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에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을 당했던 분들의 제보를 통해서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고성구TV도 네이버를 상대로 한 아시아투데이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